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상표 등록 출원, 그 가운데서도 협의의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광의의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광의 상표라 하면 단체 표장, 뭐 증명 표장, 또 지리적 단체 표시 단체 표장, 지역 표시 증명 표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 표장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특수 표장이잖아요. 단체 표장 등록 출원할 때는 그러면은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느냐, 뭘 기재를 해야 되느냐,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 출원하고는 조금 달리 좀 서류가 갖춰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표장 등록 출원할 때는 물론 그 상표 등록 출원할 때처럼 기재해야 되는 건 다 기재해야 돼요. 출원인이라든가 뭐 표장의 견본이라든가 뭐 지정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거 외에 단체 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내야 돼요. 정관을. 이것이 이제 특징인데, 그러면 이 정관에는 이제 뭘 기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뭘.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상표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령 3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단체 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 자격, 또 가입 조건 및 탈퇴, 이런 거에 관한 사항을 적용해. 누가 멤버가 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 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하느냐. 혼동을 오게 한다든가 품질을 오르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고, 그 밖에 이제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정관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잘 모르시면 변리사 되시는 여러분이 그거 작성해 주셔야 돼. 정관을 만드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객관식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유념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아까 그렇게 4가지 사항들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게 있고, 맨 마지막 기타 사항은 임의적 규제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적지 않았다. 일부 또는 전부를 적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예요? 거절. 그런데 잘못 등록됐다.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출원. 이때는 물론 상표 등록 출원할 때 그런 사항을 기재해야 되는데, 단체 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약간 아까하고는 좀 다른 게 지리적 표시에 관련된 거니까 좀 더 뭐가 추가되겠죠. 그래서 아까 1, 2, 3, 4는 똑같아. 1, 2, 3, 4는 아까 살펴본 거하고 똑같아. 단체 표장하고. 그 밖에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그러니까 이 지적 표시와 관련해서 이 상품은 어떤 지적 표시 연관성이 있어서 어떤 특성을 갖는 상품이냐, 이것을 이제 기재를 해야 되고, 지리적 환경과 이러한 특성과의 본질적인 연관성, 이런 것을 이제 기재를 해야 되고, 또 지적 표시의 대상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특성에 대한 자체 관리 기준 및 유지 관리 방안, 이런 것을 이제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출원할 때 다음과 같은 또 서류도 내야 돼. 지적 표시 정의의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또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지적 표시 대상 지역에 관한 서류, 이런 것을 내야 돼. 아까 그 정관에 기재하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거죠. 그런 서류를 또 내야 돼. 정관에만 기재하면 안 되고 또 관련 서류를 내야 돼. 내야 될 게 많아, 서류가. 그러니까. 근데 이걸 쭉 이제 심사를 할 때 이게 보니까 멤버가 되는 게 너무, 멤버는 사실상 뭐야?
이렇게 금지시켜. 딴 사람 못 들어오게 아예. 그 동네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뭘 하면은, 농사를 지면은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까다롭게 조건을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는 뭐야?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딴 사람 배제하고 자기네들만 딱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거절,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 이런 경우에도 거절, 무효. 누가 어떤 표정, 어떤 품목에 쓰는데 왜 이걸 지적 표시하느냐?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 지적 특성하고 상품 특성이 이 지적 표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등록을 받아서 독점하겠다는 거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그걸 다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증명표장의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상표증을 출원할 때 이런 기재사항 말고도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때 왜 서류라 그랬냐?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이라 그래요. 근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이라 그래. 그래서 정관과 규약을 다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서류라는 용어를 쓴 거야. 여기가. 알았죠? 맞지만 정관 또는 규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증명하려는 상품의 그런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것도 또 첨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뭐야? 정관, 규약 같은 그런 서류하고 그다음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하고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출원서하고 출원서, 정관, 증명서류 이렇게 해가지고 내야 되죠. 서류를 그렇게 내야 된다. 근데 이게 약간 정관이라든가 이런 증명서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또 원래 보면 서류가 좀 길어. 그래서 서류가 좀 두꺼울 수가 있어요. 출원서류가. 상표 출원하고 일반 상표 출원하고 좀 달라요. 복잡하고. 그래서 수수료도 비싸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 사용하는 사항이라는 건 뭐냐? 이건 똑같아.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 품질 등이라고 하는데, 라고 한다면 이런 거 하고. 근데 증명표장의 사용 조건, 사용 조건 위반의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 걸 해야 되고, 품질 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을 증명한 서류 이런 걸 또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서류냐?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시험 검사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서류가 내야 되고,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등 증명 관리하기 필요한 전문 설비, 전문 인력 등을 갖췄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내야 돼. 그냥 무조건 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서류를 내야 되고, 그 밖에 이제 이런 상품의 품질 등을 증명 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을 내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뭐야? 증명표장 등록받고 산 사람은 네가 그렇게 이런 것을 증명을 하겠다고 그러면 할 능력이 있어? 정말 그런 걸 갖추었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설비가 있고 그걸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 왜? 수요자들 보호해야 되니까 증명한다니까 뭐야? 그거 믿고 사람들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KS 규격 전기 제품 산다고 쳐봐. 콘센트 하나 산다고 쳐봐. 안전한 표시가 있으니까 그거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꽂았더니 합선이 나가지고 불이 불났다고 쳐봐.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표장을 쓰게 할 때는 등록해서 남 못 쓰게 하고 2, 3만 쓰게 할 때는 뭐야.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다 관리하면서 체크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객관성 있는 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건 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제 자료들이에요. 뭐 학술 연구기관이라든가 시행령 자료라든가 뭐 석박사 논문 전문교과 잡지된 게재된 자료라든가 또 국가 지방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어떤 정책 등 자료라든가 신문기사 방송에 소개된 자료 이걸 그치지 않고 자료로서 관련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여야 돼요. 기타 사회통념상 객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자주 보시면 되고 그럼 너무 지나치 외우려고 하실 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정관이나 규약의 서류에다가 증명표장 사용하는 사항에 이런 것은 필수적 기재사항이고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기타는 임의거든요. 필수 있잖아요.
그것을 적지 않았다. 전부나 또 일부 그건 거절 이유, 무효 사유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명표장 사용하신 자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실제로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 사람만 쓰게 하려고 그러는가 목적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기준에 합치하면은 그걸 다 증명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막 요 사람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 못 쓰게 하고 그런 것이 보이면은 그건 거절 무효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증명표장 그걸 쓰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걸 못 쓰게 해. 근데 그게 너무 부당해. 그러면 뭐야? 나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야. 무효심판 걸어버리는 거야. 증명표정 등록 무효심판. 어? 왜? 이거 봐. 사용 허락 안 해. 실질적으로. 난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명표장 출연의 지정상품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증명의 대상, 무슨 상품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그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뭘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증명의 대상과 증명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가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가 불분명한 거는 그러면은 일상필주원 위반으로 거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명표장에 만약에 뭐 증명 또 영어로 approved, 뭐 보증, guaranteed, 인증, certification 이런 단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증명표장이기 때문에 뭘 증명한다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것을 증명한다. 이런 걸 보증한다. 이런 것을 인증한다. 이런 말들이니까 이런 단어가 표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품질 오인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든가 또는 뭐 식별력이 없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품질 표시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증명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명표장의 지정상품 기재 예를 본다 그랬죠. 증명의 대상하고 증명의 내용을 써서 도대체 뭐 어떻게 쓰려는 거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알아. 그럼 써봐, 해봐, 출연해봐. 그러면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심사기준이 나와 있는 거야. 잘 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거 아시면 돼. 자, 이걸 봐요. 교재에 다 나와 있는 얘기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집진 효율 또는 오존 발생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런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출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지정상품은 어떻게 기재하느냐. 제11조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집진 효율 증명 이렇게 기재하시면 돼. 또는 제11조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오존 발생량에 관한 증명 이렇게 증명 이런 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관리청의 인증을 위해서 이런 표장을 증명표 출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우수성 증명 이게 증명 여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재를 하시면 된다. 요거 심사기준에 있는 요 내용, 교재에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참조해서 이제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증명표장 등록출원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이렇게 보면은 이 증명표장 등록출원에 대한 표장의 동일사 여부는 이제 선등록 증명표장이 있는지 또는 다른 또 선등록 상표나 단체표장이나 업무표장 이런 것도 있는지 이런 거 유사 여부 고려해가지고 판단해야 돼. 왜? 이런 사람 이렇게 등록되면은 이게 등록받을 수 없어. 여기 봐. 3조 5항에. 상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출원이나 권리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으로 증명표장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는 지적표시 단체표장의 유사 여부도 함께 고려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서로. 근데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증명표장 등록 못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했다. 그래서 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만 포기하면 뭐야? 없어진 거 아니야? 사라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등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명표장은 나는 증명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상품을 증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이러이러한 요건을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을 갖췄어. 그걸 내가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을 사용하는 것은
지정상품이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건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증명표정 정의 때 다 설명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증명표정 사용하는 사항을 정한 서류, 정관, 규약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국가나 지방정부라든가 뭐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뭐야? 거기 고시나 훈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이 정관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대신하는 건데, 그런 걸 내면 되는 거예요. 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정을 하거나. 아무튼 수정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보존기간 내에, 나중에 보존기간 내에 그 특허청장에 수정된 정관이나 규약을 제출해야 돼요. 이런 서류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 사이.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또 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증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업무는 타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어요. 꼭 이 증명권자 표장 등록권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관리 감독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기재를 해야 돼. 예, 기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정관 또는 규약도 심사를 하는 거예요. 표장만 심사하는 거 정관 규약도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서 일부가 누락됐다 그러면 거절료 통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정 정관을 제출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절료 해소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증명표장 해놓고 아까 전에 사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시절 허락하지 않는 경우, 일부 사람만 딱 증명, 너만 써.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신청해도 다 안 해줘. 이유,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안 해줘. 예? 부당하게.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또 지리적 표시라는 게 딱 붙어 나와가지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도 내야 되고, 품질 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야 되고, 이건 아까 마찬가지예요. 증명표장. 그러나 그거 외에 그 밖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내야 돼. 내야 될 서류가 몇 개야? 출원서 내고, 이거 내고, 이거 내고, 이거 내고. 3개, 그러니까 총 출원서까지 따지면 4개를 내야 돼. 출원서 첨부해서 3개가 돼야 된다고.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품의 특성에 관한 서류, 지리적 환경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에 관한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심사는 어떻게 되냐? 지리적 표시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이제 심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출한 정관, 거기에 출원서에 기재해 있는 지정 상품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현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출원인이 과연 해당 지역에서의 그런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자인지, 여보. 엉뚱한 사람의 개인이나 해보겠다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저기 로비해가지고 나 쓰게 좀 해주셔 이래야 되나?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원인이 이런 지리적 표시 적정한 보류에서 지적 표시에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강화하는 개인들, 순창고추장에 있는 그런 고추장 재배하는 할머니들 뭐 다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영농조합법이 있으면 그 조합법이, 생산자 단체 등 있을 그런 유관단체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순창, 군수, 또 그 외에 뭐 또 기타 전문기관 이런 등의 참여를 보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해관계를 모두 조정을 하고 합의 도출을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추진한 그런 노력을 해왔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체로 해가지고 이 지적표시 단체 표장을, 지적표시 증명표장 이런 것을 등록을 해줘도
되겠다 했을 때 등록을 해주는 거지, 그냥 출연만 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해줬다 나중에 그 지역에서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는 무슨 소리야 이거 도대체,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죠. 언론에서 그냥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막 신문에 보도하면 특허청장님 아주 입장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 정의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 의견, 이런 거 다 참조해가지고, 또 필요하면 다른 기타 전문기관 참조해가지고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지방에서 다 보성 녹차 쓰겠다는데 뭐야, 엉뚱한 갑이라는 사람이 딱 출연했어. 예? 지적표시 증명표장을. 그 사람한테 해줘도 되는 건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그 사람이 여기 쓴다랍니까? 이런 자격이 있는 거 사실입니까? 지방사한테 의견은 맞습니다. 다 협의해서 이 사람한테 하게 했습니다. 또 이 단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확인하셔야 된다. 정관 또는 규약 기재사항에 대해 그것도 심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예. 표장하고 상품만 따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특성에 관한 것, 본질적 연관성, 대상 지역, 기타 유지 관리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관에 제대로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고, 이런 것이 만약에 누락이 돼 있거나 또는 일치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거절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거 단체 표정의 경우 지적표 단체 표정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멤버가 되고 싶은데 새로 멤버 되려는 사람의 가입 규정이 없거나, 뭐 실적으로 단체 가입 어렵게 하거나 이렇게, 이건 또 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표 단체 증명 표정의 출연인이 외국인일 수도 있느냐? 당연히 외국인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여러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다 체크를 하는데, 정관에 상응하는 서류 이런 것이 이제 제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관에 상응하는 서류, 그에 상응하는 서류는 뭐랬어요?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러한 회의록이 공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진술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관에 포함된 것 이렇게 봅니다. 꼭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운영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고, 교재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지적 표시가 뭔지 뭐 하나하나 의미까지. 그거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중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쭉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장의 심사야. 표장의 심사.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지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적 표시 정의에 합치는 것으로 본다. 표장이 이렇게 이게 지적 표시인지 아닌지, 또는 다른 거하고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 표시 사용이 일반적으로 시반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통의 문양, 로고, 도형 또는 출원인의 명칭을 표장의 구성부를 포함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비지리적 명칭이나 엠블럼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적 명칭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연상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다 지적 표시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출연한 표장이 원산지 국가에서 지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한 지적 표시와 동일한 표장인 경우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이제 이 지적 표시 정의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거절 이유 통지하는 거예요. 뭐 지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이 없는 경우, 뭐 등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지적 표장 구성에서 해당 지적 표시를 수식 또는 한정하는 별도 식별해가지고 문자를 결합한 경우, 지적 표시 그 자체를 출연해야 되는데 미성으로 자꾸 결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군군명을 결합하는 거,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 통합돼서 그 두 개 이상
커버를 하는 지적 표시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단일의 그런 개념으로 지적 표시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적 표시 단체 표정이나 지적 표시 증명 표정 출에 있어서 지적 표시 부분을 제외한 표정의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은 문제가 되니까 삭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적법한 걸로 받아줍니다. 유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지만 요거는 꼭 잘 기억해 놓으세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선의 경우에는 요지 변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국내 출하고 차별을 두죠. 네? 국내는 그런 지적 표시 빼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삭제해도 요지 변경이 아니라는데 마드리드는 뭐야? 요지 변경으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마드리드 경우에는. 네.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되고 거꾸로 우리나라 것을 외국에 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드리드 방식으로 출할 때는 뭐야? 요지명이 될 수 있거나 하기 때문에 표장을 잘 선택을 해서 국내 출하고 그걸 기초해가지고 마드리드 출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상품의 경우에는 지적표시 단체 표정이나 지적표시 증명 표정의 경우에는 지적표시 정의에 합치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한 개의 상품만 원칙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한 개의 상품만. 예? 여러 개가 아니에요. 지금 상표 같은 경우는 뭐 수백 개, 수천 개 해도 되지만 지적표시 단체 표현이나 지적표시 증명표장은 뭐야? 그거에 해당하는 상품 한 개만을 지정상품으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2개 이상 할 수가 있는 경우인데 그건 뭐냐면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고 각각 지정상품에 대한 지적표시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2개 이상도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만 지정상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인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관련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포괄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그것이 받아들여진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포함한 포괄명칭하면 그거 안 돼.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성에 대한 심사예요. 지적 표시는 단체 표현 표정 그런 것이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특성, 우선 특성을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은 자연적인 요소, 즉 기후나 그 지역의 기후나 토양이나 지형, 보석 녹차를 생각해봐. 그런 그 기후의 거쪽의 기후나 토양이나 지형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적 요소, 생산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특이한 가공 방법, 포장 방법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 이런 걸 포함한 걸 지리적 환경이라 그래 용어를. 이런 환경이 당해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 등에 미친 적극적인 영향을 판단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긴 좀 다른 지역하고 나온 녹차하고 다르구나. 맛이 다르고 효능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랬을 때 인정이 이게 특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해야 신뢰성 있는 걸로 본다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학술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석박사 논문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적 표시 정의 합치한 특성을 구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이 지역에서의 품질이나 특성이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과 대비를 해야겠죠. 이래서 여기서 나온 건 이런데 이거는 이래서 이건 정말 좋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상품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제품의 생산, 제조, 가공 방법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걸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상품의 명성에 대한 심사 이런 경우는 상품의 유명성에 대한 그 역사적 옛날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해왔다. 국내 인지도 이런 걸 이제 따져가지고 하면은 좋죠. 그 다음에 그 역사가 그러면 길지 않은 거는 그러면 다 지적 표시가 못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짧은 시간에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표시 단체 표정 등록 받은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그런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뭐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야. 산림청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이런 사람에게 제출을 했다.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거 정관에 뭐 이런 거 써라 뭐 이런 거 귀하게 써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거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로만 내용을 표시를 하면 돼. 출원서에. 그래서 이제 약간 테크니컬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거 그냥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는 거 알고 실제 실무했을 때는 이제 그때 다시 책 열어보고 법조문 열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약간의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 보는 사람은 객관식 대비해 가지고는 약간은 한두 번은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적 표시 대상 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그 이제 대상 지역은 해당 지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특정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대상 지역이 어딘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지도는 꼭 제출해야 돼, 지도. 여기서부터 요 지역까지가 요 상품의 요런 거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 단위랑 기준으로 해서 내는 게 원칙이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그 지역 지도를 이렇게 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적표시 산이나 강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다면은 그런 경우도 산이나 강이 있는 구체적 행정구역 명칭으로 대상지역을 한정해가지고 하면은 대상지역의 범위에 일치하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타 증명서에 대한 심사 여러 가지 서류를 내야 되는데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표시의 등록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특허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한 지적표시로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거를 이제 내면 외국인이 만약 우리나라에 낸다면 자기 나라 특허청에 이렇게 등록된 거 있잖아요. 또는 자기 나라의 뭐 농산물 무슨 장관 거기에 등록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등록한 거 있다면 그런 거 내면 되는 거고 만약 법원에서 이런 거 인정했다 해줬다 그러면 그런 서류를 또 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지적표시 단체표정 또는 지적표시 증명표정의 등록 출원을 위해 관련 지방단체와 협의하고 지방단체에게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다 나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단체의 명의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라고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이제 출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지방장이 그런 출원인가 실질적으로 협의 및 확인하였다는 내용 증명 이런 서류를 이렇게 확인서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뭐야 뭐 군청이나 이런 데서 군수나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회의가 열리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가입자 뭐 이런 거 따지고 이거 앞으로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의 그런 생활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 단체표장, 증명표장으로 단체표장, 지적표장, 증명표장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역 브랜드를 전 세계,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립시다. K푸드 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다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역 주민도 좋고 또 뭐야 지역 군수에서는 어떤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이런 게 하게 해가지고 또 멤버십 비용을 처음엔 짜게 받지만 나중에 점점 되면 좀 많이 받아가지고 지방 재정에 또 충당하고 복지에도 쓰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전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사용단체가 둘 이상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둘 이상의 사용단체가 동일 유사한 지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그랬어? 해가지고 지방단체의 확인 서류인 협의서 증명 서류하고
단체 대표성 확인 서류 이런 것을 누가 그럼 이 사람이 단체를 대표하는 거냐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지적표시 단체편 정의에 합치하지 않을까는 둘 다 거절되는 거지 뭐. 협의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면 그 중에 누군가 등록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지적 명칭의 출원에 대한 처리 이런 것인데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동일한 지적 명칭을 포함하는 지역표시 단체 표장 이런 경우는 뭐 이중 등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상표 일출에 위반되는지 이런 거를 봐가지고 일상표 일출에서 위반 거절해서 거절 통지가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동일성 범위를 좀 넓게 봐서 서체가 다르더라도 뭐야 동일한 표장으로 이렇게 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업무 표장 등록 출원이에요. 업무 표장은 뭐 우리 정의 때도 다 맞지 이제 비영리 업무를 경영하는 사실 증명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비영리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비영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업무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정 업무를 이제 쓰는데 여기는 이제 업무는 상품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99류라고 이렇게 분류 코드, 전산 코드에는 그렇게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분이 없어요. 상품류 구분이. 그래서 이제 하고 그 업무의 경영사를 입증하는 서면에는 기재된 사업 목적 또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제 지정이 돼야 돼요. 출원할 때는.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볼까요? 출원인이 대한민국이야. 또는 대법원장,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인데 지정 업무가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업무야. 그리고는 서면을 내야 돼. 업무의 경영사 입증 서면은 뭐를 내? 법률이 있으면 법률을 내면 되는 거예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내면 되고, 고시가 있으면 고시를 내면 되고, 훈령이 있으면 훈령을 내면 되고, 아니면 뭐야? 다른 기관들은 정관이 있으면 정관을 내고, 규약이 있으면 규약을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조직법 보니까 제2조에 1 법원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봅시다. 사단법인 한국다도총연합회야. 지정 업무는 뭐라 돼 있어? 전통차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에 관한 업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관에 보니까는 제4조 사업 해가지고 1. 전통차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에 관한 추진 사업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걸 근거 자료로 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쓰는 것이 업무 표장이에요. 이런 것이 가끔 때로는 문제가 돼. 이런 것도 문제가 되냐? 저말로 월드비전, 월드비전 사건인가? 또 한국 해동 검도협회 어느 탤런트하고 또 어느 무도인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가끔은 문제가 된다고요. 이런 것도. 그다음에 그래서 지정 업무가 이렇게 계획적 구체적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불명확히 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일상필출원 위반. 상품이 상표로 봤을 때 상품이 막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뭐야? 그것도 일상필출원 위반이랬잖아요. 다 그거에서 거절되기 때문에 38조에서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보정할 수 있는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보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영리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사업 목적으로 하지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재정이 돈이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그 부재 사업으로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비영리 업무를 내세우면서 영리가 주된 것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데도 있어요. 마치 비영리인 것 참면서 실제는 뭐야 돈 버는 게 목적이야. 그런 비영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재 사업으로서 부대 일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추론하면은 안 돼. 업무 표장으로 지정해서 꼭 그걸 보호를 받고 싶다면 그는 뭐야? 그런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나 서비스나 그런 상품은 상표로 출원해야 돼. 상표로. 그러면은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업무 표장으로 출원해서는 안 돼. 그런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다 이렇게 있는데
협회의 계속적 활동을 위한 수익사업 이렇게 놓고 중소벤처기업 생산제품의 판매 알선업 안 돼 이런 것들은. 그러려면 그냥 상표로 출원해야 돼. 상표로. 네, 지금까지 우리가 광의의 상표의 출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